시청자 여러분, 주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전에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세월호가 되어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커녕 중국인 입국 금지도 실효성이 없다고 실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기막힌 대통령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양영태 TV 대표이자 시사평론가이신 양영태 치의학 박사님 모시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과 사당 대표 간 회동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도 변함없이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토요일의 남자 양영태 박사님. 여기 나오면 재밌어요. 그래요? 좋고 그냥 뭐 이 방송 의식 안 하고 네. 그냥 우리 편하게 고 박사님하고 말씀하시죠. 편안하게 얘기하고 가니까 즐겁습니다. 우선 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어제 대통령하고 네. 사당 대표가 국회 사랑제에서 한 100분 정도 이렇게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 대표 회동에서 뭔가 속 시원한 얘기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 완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네. 이거 방역 실패다. 초기 대응도 실패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도 대통령은 큰내 사과를 안 해요. 이 정부가 사과 안 하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게 아니고요. 정말 국민을 갖다가 뭐를 보나. 아니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뭐 이러면 그대로 넘어가고 하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을 뭐로 보나 이런 생각까지 나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그 마스크 가지고 송구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마스크 말해놓고서 그 다음날 마스크 안 되니까 물론 줄을 서가지고 그냥 해도 못 구했지 않습니까? 못 구하죠. 네. 그것도 물론 사과는 해야 해요. 그건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예, 정부가 거짓말한 거니까 사과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사과를 하려면 막 그냥 총리가 사과해도 괜찮습니다. 총리는 사과했습니다. 예, 사과했는데 그 정도로 됐고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뭘 사과해야 되느냐. 지금 코로나가 이만큼 창궐 해서 지금 3,000명에 육박하는 바로 확진자가 나오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도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책임져야 될 그런 구멍을 갖고 지금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책임을 반드시 이거가 책임이 바로 송구가 문제가 아니고 마스크 송구가 문제가 아니고 초동 단계에서 이 방역에 실패했다. 이거는 나의 책임이 대통령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석고대죄를 지금 해야죠. 근데 이건 뭐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를 그것도 뭐 시진핑에서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 거죠. 해가지고 그대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요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공동 운명체라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 운명체 모양이에요. 바이러스 공동 운명체가 결국 돼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나니까 전부 다 따라서 박수를 딴딴수로 하는데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은 또 받아가지고 그 신임 대사가 이렇게 면담하는 자리에서 중고 짜요, 우한 짜요 하면서 무슨 이 텔레비를 만들어가지고요. 홍보 영상 만들었죠. 영상을 만들어 이걸 또 중국에 보내가지고 물건하고 같이 보냈다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CCTV에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CCTV. 아니 뭐 중국 TV 있잖아요. 예, 중국 TV, CCTV 유명하죠. 예. 그 TV도 나오고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언론에 거의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저는 박원순 씨가 말이죠. 좀 머리의 각도가 좀 뭐 그냥 나쁘게 돌았다 그러면 또 좀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 각도가 좀 이렇게 돌은 것 같아요. 이 보는 시각이. 저는 대권에 눈 멀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역대급 아부했잖아요. 자기가 메르스 때도 봤는데 이번 뭐 정부에서는 코로나 대처를 정말 잘합니다 하고 그렇게 한 사람 말아 올렸잖아요. 근데
저 양반은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있는데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죠. 지금 뭐 그냥 그 앞에 그냥 기다리는 사람, 눈이 벌건 사람들이 몇 명이나 후보 되려고 있는데, 심지어는 추미애까지 칼 흔들어 댄 게 다 그 모양 그거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박원순이는 보십시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대구가 그 고통 속에 있고 경북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 대구 힘내라, 경북 힘내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죠. 중국 짜요, 무슨 뭐 우한 짜요. 나는 그 뭐 짜요에서 무슨 젖을 짜요, 뭐 소젖을 짜요, 뭐 힘내라는 소리예요. 예. 잘라면 힘을 내야죠. 그래서 힘내라는 얘기가.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요 넘체스러워가지고 예. 이 박원순이 하는 거 보고 진짜 어디 몸이 갑자기 가렵기 시작해요. 그냥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러려고 그래요. 구역질 나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요. 그거는 외교적인 수사로 중국의 고통은 우리 이웃인 우리의 고통이나 유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유사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요하고 이꼬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일본도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확진자들이. 그러면은 이웃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하겠다. 뭐 이러면은 또 괜찮아요. 같이 공유하겠다. 뭐 이런.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미 동맹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동맹을 갖다 파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 보이고 다 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미 국방장관도 그 방위비 문제로 얼굴까지 붉혔다는 거 얼마 전에 보도가 다 나왔어요. 이 방위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문 대통령이 미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꿀밤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꿀밤 먹이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미국은 사실 한미동맹은 우리나라를 살린 나라 아닙니까? 그럼요. 이 살린 나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의식구조가 지금 좀 달라가지고 이 하이마트 소위 말해서 고향이 중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착각할 정도로 말이죠. 이분이 혹시 고향이 중국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날 정도로 왜 이렇게 지나치게 이럴까. 예, 근데 그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중국은 우리한테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감염병, 이 우한 폐렴도 마치 우리가 감염원인 것처럼 우리 중국에서 감염원이 아닐 수도 있다 해갖고 우리한테 지금 슬쩍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공개적으로 그래요. 감염병의 그 대가인 거기 중난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최고 과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이것도 지금 딱 진단하고 이거는 우한 그 발원지다 하고 한 사람이 동물에서 뭐 나온 그 발원지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최고 과학자가 내가 바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잘 못 나갔는데 지금 챙겨보니까 제3국의 발원지가 있다. 그럼 뭐 어디를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을 겨냥하는 거죠. 제3국이 지금 말이지 그런 그 느낌이 지금 온다. 이게 우리 중국 여기가 아니고 이런 느낌을 준다는. 그러면 이걸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다가 깔아준 게 어디냐. 대한민국 여기 정치자 위정자들이에요. 박능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능호 그 사람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따질 때 뭐 전술학적으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적에 제일 먼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에 확실한 공간부터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요. 원래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목을 막아야죠. 목을. 짐승을 잡아도 목줄을 당겨야죠. 호랑이가 말이죠. 왜 이 지상의 왕자라고 그러냐면 딱 물면은 이 목덜미, 목동맥 있잖아요. 바로 입을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 동맥줄을 끊어버려요. 이건데 박능호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감염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돌았죠. 근데 이 감염원을 갖다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는 이 원래가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차단을 하고 그 대신 한국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완전히 소개를 시켜가지고 15일 동안 14, 5일 동안 밖에서 놔둬서 완벽하게 관찰해서 타율 격리를 원래 시키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야죠.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면 전부 그렇게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강제 벌써 격리예요. 중국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 문까지 봉인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자린성이고 어디고 지금 한국 사람들 완전 격리시키고 그러잖아요. 라오닝성, 자린성 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나라는 말이죠. 이거 정말 화가 나서 죽겠어요. 저도 그래요. 거기다가 그런 아니. 성에다가 지금 장갑도 보내고 우리도 없다는 방호복을 보내고 방호 안경, 네, 방호 이런 안경 것도 같은 지금 거, 고글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말- 지금 부족해갖고 그러면서 의사들한테 가운 입으라고 가운 입으라고 그러고. 방호복은 거기다 의사한테 가운 입으란 사람들은 그건 아주 이거는 정말 예. 아주 나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혼내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 의사를 죽으란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료진들이 집단 감염이 되고 부족해갖고 난리 법석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그리고 우선 뭐냐면 이렇게 1월 달 말경부터 의사협회에서는 빨리 막아야 된다. 지금 안 막으면 큰일 난다. 예. 그리고 감염병 환자, 감염 전문가들, 감염하는 그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이거 더 위험해지기 전에 빨리 이걸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능우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감염학회가 거짓말을 합니까? 저 세상에 상식적인 의사협회가 또 의사협회한테는 또 뭐라고 모욕을 그랬냐면 거기는 전문가가 좀 덜 전문가다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전 의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의사협회 최고 단체인데 그 단체를 비전문가 본인은 사회복지학 전공한 사람이 의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 의사가 아니에요. 난 또 의사인 줄 알았어요. 의사가 저렇게 사회복지학 전공한 좀 사람. 어떻게 된 사람인가 한번 알아봤더니 이건 사회복지 전공을 했던데 근데 저는요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중국 장관인가?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요청한 청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얼마로 숫자가 얼마 됐냐면은 지금 뭐 한 130만 넘었을 겁니다. 134만 2,023명인데 12시 2분 현재입니다. 이거 제가 체크를 해왔는데 예.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중국 대통령이냐고 문재인 중국 대통령이냐? 응? 그러니까요. 그럼 박능우는 뭐예요? 중국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냐 이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게. 아니,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제 어떤 데 질문에서 답이 나왔느냐면 왜 문을 자꾸 안 막습니까? 이 국경을 막아가지고 지금 중국인을 막아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고. 지금 감염원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의사협회니 어떤 관계하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다는 말이 실제로 오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해서 여기 확진받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감염된 사람들은. 아니 설령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전술 전략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아야 될 말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말이죠. 설사 한국 사람이 감염이 됐더라도 거기서 감염이 되어 온 거 아닙니까? 감염원이죠. 그러면 격리를 시켜놔야지 그 사람들을. 감염원은 중국이지 왜 한국 사람이 감염원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풀어가지고 모조리 다 풀어가지고 다 마치고 이제 춘제를 마치고 갔잖아요. 그런데 또 재미난 일 또 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대변인이라는 사람 새로운 대변인이 또 말을 잘못한 거 있죠. 강민석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이 중국 사람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들어왔다가 더 많이 나가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중국으로 가는 사람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사람보다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또 거짓말. 전혀 거짓말이죠. 이 정부가 통계 조작, 여론 조작이 아주 선수들 아닙니까? Yes. 그러니까 27일 날 하루만 좀 많았더라고요. 예. 그 전에 2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중국 가는 사람은 한 3만 4천, 4만도 안 돼요.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은 10만이 훨씬 넘어요. 네. 그러면은 3배, 4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완전 거짓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나간 거야, 이게. 예. 그래 놓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뭐니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경제 이런 얘기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통계만 다 이용해 갖고 통계 조작을 하거든.
강민석이라는 사람도 그 언론인 출신인데 사실은 제가 우리 신문에 원래 있어서 예. 내가 아주 데리고 아주 이뻐한 예. 친구입니다. 예. 아주 똘똘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중앙일보로 이렇게 예. 옮겼습니다만 예. 원래 경향신문에 있었어요. 네네. 우리 저 고 박사님이 말이지 데리고 있던 사람 그 이뻐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벌써 배웠어요 그거? 그러니까 청와대만 가면은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사람이 변해버려요. 아니 그 하루 만에 그러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숫자를 만약에 이거 했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팩트 체크해 버리죠. 그럼 출입국 관리 바로 체크해 명단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오류였다. 오류이긴 무슨 오류? 사과를 해야지 무슨 오류예요? 오류.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버리는 거야. 오류라고 뭐 착오라고. 착오라고. 왜 착오겠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그 27일 날 하나만 가지고 쓱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거지. 그리고 지금 말이죠. 뭐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여기 뭐 무슨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유튜브에서 하는 거지. 자, 고 박사님은 얼마나 유명한 패널이었습니까? 다 잘렸잖아요. 뭐 솔직히 잘려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하니까 지금은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 근데 저도 뭐 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뭐 그건 잘린 이유는 그 신문사가 잘린 게 아니죠. 정책상 이런 사람들을 잘라라 하니까 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디서 다 그런 외국에서 구글까지도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갖고 이 콘텐츠만 올라가면 광고 부조가 판결 내려갖고 지금 광고 싹 빼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제 10만 됐잖아요. 며칠 전에 됐는데. 그건 뭐 빨리 됐다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빨리 됐죠.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돈 많이 벌겠다고 그래요. 아닌데요? 돈 많이 안 버는데요? 그랬더니 노란 딱지 다 붙어요. 나는 그러니까 정말 고 박사님도 아마 100% 노란 딱지일 거예요. 딱 붙으면 노란 딱지, 노란 딱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모르죠. 근데 왜냐? 이거는 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구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하는 거라 이런 얘기가 아주 팽배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랑 야당 측에서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중국인들이 2월 4일 이후는 확진자도 없고 중국인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금 뭐 1일 뭐 1000명 이내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거절을 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이라도 막을 건 막아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들어오는 물을 막아놔야 여기 있는 물을 퍼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신천지라는 그 국한된 그곳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보다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막으면서 우선 들어 유입되는 그 흙탕물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막아야지.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실효성이 없다느니 뭐 실효성이 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62개국에서 코리아 포비아로 해갖고 다 막고 있습니다. 지금 외무부 장관 지금 안 그러고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세 사람 나는 잘려야 한다고 봐요. 우선 박능호 아까 얘기했습니다. 박능호, 강경화, 추미애 출입국 관리 못 온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번 코로나의 3원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옛날에 뭐 오적이라는 시가 있었죠. 오적. 코로나 3적이라고. 이거 코로나 3적이에요. 이건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첫째 출입국 관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압력을 받아서 그러나 보다 생각할 텐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입방정 떨었잖아요. 입방정 떨었죠. 저 미국은 말이지 정치적으로 해서 중국을 이렇게 막았지만은 코로나가 몇 명 생겼다 이거예요. 한국은 다 열어놓고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 칭찬을 하고 우리에게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상당히 자랑스럽다. 이 얘기 하자마자 오후에 그냥 확진자가 폭탄처럼 떠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삼적이 뭐냐. 코로나 삼적. 박능호, 추미애, 강경화는 무슨 특명을 받았는지 유럽으로 유랑 다니다가 엊그저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랑 다닌 거예요. 놀러 다녔는지. 그리고 장관이 들어오면 말이죠.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봤는데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데 영국 가서는 장관 외교장관 만나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나 개인 일정 있어 못 만난다고 쟁피 사고 들어왔잖아. 아마 코로나 옮길까봐 그 장관이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장관이 무슨 큰 개인적인 업무가 있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트위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 영국 외무장관이 본인인가 그 사람이 트위터하고 트위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개인 만나야 할 시간에. 아니 일국의 장관들이 외교장관이면 넘버 2라고 할 정도입니까? 네, 미국의 네, 국무장관이 네. 그런 사람들이 약속도 없이 덜렁덜렁 가가지고 그렇게 창피당하고 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개인 일정이라고 트위터하고 앉아 있어. 그렇다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하러 만나요? 거기 보건장관을 만났다고. 외무장관이 또 가서 보건장관 꽁 대신 맵니까 그거? 아니 우리 국민들은 온갖 천재에서 쫓겨나고 격리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방역도 외교 방역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끝내 팽개치고 6월 달인가 있는 무슨 녹색 무슨 협의회인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개최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각국 정상들이 좀 와야 하는데 대통령이 아직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온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르켈도 만나서 좀 와달라. 존슨 영국 총리도 만나서 와달라고 외무장관 회담으로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외무장관 만나러.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60몇 개국이 코리아 노 했는데 소위 그렇게 할 정도인데 어느 나라 외무부 장관이 강경화 장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삼적 장관 박능우, 추미애, 강경화 이분은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교체를 안 하면은 이 정부가 엄청난 부담에 더 쏠릴 것이다. 근데 대통령은 그랬대요. 지금은 수습이 급하니까 종식이 되면은 복귀할 때 뭐 이제 우리 바둑 뛰면 복귀를 해보자는 뭐가 그때 한번 고려하겠다. 그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요. 근데 이런 영어 있잖아요. Time is over. 게임 끝. 예. Time is over. 지금 대통령이 한 소리는 게임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 뭐냐면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건데 그건 그야말로 어저께 뭐 실효성이 없어서 중국을 못 막는다 했죠.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네요. 그렇죠. 옳은 말씀이네요. 실효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딱 자르고 뭔가 사또 떨은 뒤 나팔 불면 뭐합니까? 기강을 세우는 마지막 그 선에 와서 지금 세우면 정적적 경질 하면 다 기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바짝 긴장하고 이 윤석열 검찰은 벌써 수사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수사 뭐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천지 수사 들어가서 수원지검의 형사부에서 지금 전부 이 피고발인 조사 다 하고 지금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지금 윤석열 총장은 원칙대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사당 대표회담에서도 그렇고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든가 김상조 정책실장이 모든 청와대는 이것은 중국 탓이 아니고 신천지 탓이다라고 돌리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신천지에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고도 안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서 감염을 확산시킨 건 맞고 피해를 엄청나게 준 건 맞아요. 그건 뭐 틀림없는 건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과거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유병헌이 구원파 거기다 해가지고 엉뚱한 대로 눈길을 돌렸어요.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도 지검장이 지금 지난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죠. 친여 인사 지검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수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눈길을 돌리려고 이 정부가 또 공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못을 딱 박은 게 코로나에 한해서만 한다. 코로나만 한다. 코로나와 관계된 그런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한다 하고 검찰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슬슬 여권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게 이만희가 유력 정치인들한테 수십억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수사로 들어가면은 여기도 지금 추미애가 그것 때문에 막 동요를 하고 추미애가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또 자기가 무슨 검찰총장입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게 급하게 들어가야지 다 공개해놓고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지가 정치 홍보부터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집권 세력들이 특히 운동권 세력들이 그런 데는 아주 능합니다. 공작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돈 받아먹고 뭐 옹호했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해요.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데로 물꼬를 갖다가 터버리려는 그런 소위 공작에 신천지의 잘못은 잘못대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법 조치가 필요하면 하는데 그러한 여권의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죠. 뭐 우리 양영태 박사님도 TV에서 그런 양영태 TV에서 그 경계해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설서도 지금 흘러나오고 이게 지금 뭐냐면 신천지하고 뭐 한국 통합미래당하고 이 무슨 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가 진중권이한테 한 방 맞았죠. 그렇죠. 진중권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천지하고 한국 미래당 저 새누리당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괜히 그러지 마라. 그랬다가 나중에 망신당한다. 이 문바들 어떤 그 인터넷 게시판에 깨시민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그렇게 퍼뜨려라. 황교안도 무슨 관계가 있다더라. 이렇게 지금 막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데 상당히 너무 능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국민들이 이게 제2의 세월호 보다 더 큰 일입니다, 이게. 세월호는 일회성 사건 아니에요? 일회성 사건이고,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어떻게 오래 갈지 할 길이, 뭐, 양 박사님, 이거 조기 진압이 됩니까? 조기 진압 안 됩니다. 이건 안 뭐, 되고. 의학 박사님이시니까 잘 아시죠? 적어도 4월까지는 간다. 4월, 3월 말까지는 간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기가 꺾이면은 괜찮은데, 그 분기점이 3월 중순에서 딱 보면은 당장 알 수 있다.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꺾기 시작해서 한 서너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그거는 잡혀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런 사건을 이런 소위 국가적인 재난 사건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셈법을 이렇게 지금 주판을 튀기고 있다니까. 주판을 튀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게 선거 연기론 아닙니까? 선거 연기론. 어제 대통령도 그 사당 대표회담에서 그 민생당이라고 있습니다. 민생당 무슨 당인지 압니까? 호남 통합 신당이 합쳐갖고 뭐 바른미래당 4+1에서 저 뭐야 4+1에서 뭐만 빼버린 거 아닙니까? 저 정의당만 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민생당인데 그 유승엽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대통령이 연기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분명히 한 게 아니고 딱 우회적으로 코로나19 진정 시기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해찬이는 3월 20일쯤 가봐야 한다. 그래갖고 딱 이 문을 열어놨어요. 꼬리를. 근데요, 선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못 온 게 왜 선거를 마음대로 못 옮기냐면 마스크 쓰고 가서 선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 씻으면 돼요. 이거 세정제 뿌리고. 6.25 때도. 6.25 때 전쟁 중에도 투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952년에 그러고 2대 대통령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선거를 연기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여기에 흑심이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가서 왜 투표를 못 합니까? 그걸 가지고 뭐 선거 빌미로 해서 무슨 장난치려고 하다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악재가 돼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더 호된 비판을 받을 거예요. 호된 비판이 아니죠. 이 다음에 나오면 비판이 아니고 지금 대전복 문제가 나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국민들이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죽창가 부르고 동학난 얘기했잖아요. 아니 국가가 부당한 짓을 너무 하거나 이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가 참다 못해서 끝까지 참는 국민은 없어요. 그게 국민 저항권이에요. 국민의 저항권이 정당한 저항권이에요. 맹자도 얘기를 했죠. 맹자도 했죠. 참. 국민의 저항권. 권력이란 거는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지
국민이 위임된 그 전세권 같은 그런 권력을 갖다가 자기의 소유권으로 바꾸려고 그런 장난스러운 머리를 썼다가는 그거는 당장 국민들에게 어떤 저항권을 불러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방역에는 실패하고 이를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뭐 선거 연기론이니 또 신천지 다시니 하면서 다른 어떤 꼼수 내지는 음모를 공작을 부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문재인 정권의 공작에 능한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주의를 특별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